네, 안녕하세요. TMF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 이제 아스날 팬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속보가 두 가지가 떴는데요. 첫 번째는 수비멘디 선수의 오피셜, 그리고 두 번째는 그토록 아스날 팬분들이 기다렸던 공격수 보강 소식입니다. 일단 수비멘디 선수의 이 오피셜부터 좀 보면, 사실 아스날이 이제 수비멘디 선수에게 일찍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비멘디 선수의 영입을 좀 노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제 오피셜이 뜨면서 확실하게 영입을 발표했고요. 이 수비멘디 선수의 이적료에 대해서는 원래 바이아웃 조항이었던 6천만 유로보다 아스날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니 바이아웃 금액이 있는데 왜 더 높게 불러?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의 바이아웃 금액은 팔려는 구단,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바이아웃 금액으로 6천만 유로를 적어놓고 사려는 구단이 바이아웃을 지불한다 했을 때 일시불로 그 금액을 주기를 아무래도 원할 겁니다. 근데 아스날처럼 수비형 미드필더뿐만이 아닌 공격수, 윙 등등의 다양한 포지션을 이번 이적 시장 때 보강을 해야 되는 팀에게는 돈이 들 땐 들더라도 기왕이면 나눠서 내는 게 좋죠. 일시불은 아무래도 이게 한 번에 현금이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소시에다드와 협상을 하면서 돈을 조금 더 얹어줄 테니 분할 납부를 하겠다라고 아스날 보드진 측에서 자세를 취했다고 하고요. 소시에다드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이적료는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6,500만 유로로 추정되는 금액을 아스날이 분할 납부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적 시장 때 아스날의 과제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현명한 지출 방법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 디에스레틱의 기사를 보면 새로운 아스날의 디렉터 베르타의 픽이 아니고 에두 단장이 이전에 있을 때, 에두 디렉터가 이전에 있을 때부터 수비멘디 선수 영입을 눈독 들였다고 합니다. 베르타가 이번에 새로 왔을 때는 이미 수비멘디 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아무래도 진행된 딜을 그냥 엎어버리고 끝내기에는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으니까 베르타 입장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진행됐던 딜은 뭐 무리 없이 그대로 성사시키기로 베르타도 결정을 했고, 그 덕에 수비멘디 선수의 영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등번호는 36번, 이 레알 소시에다드를 1군에서 수비멘디 선수가 데뷔를 할 때 달았던 등번호라고 하는데, 그 36번을 아스날에서 그대로 등번호로 달게 될 예정이고요. 26살에 전성기에 접어든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오피셜은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뜨지 않았지만 곧 오피셜이 뜰 걸로 예상되는 브랜트포드의 뇌르고르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수비맨디보다는 나이가 좀 더 찼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 검증되어 있고 언제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검증된 자원, 게다가 백업 입지가 현재로서는 매우 유력하거든요. 그럼 아스날의 중원은 대폭 변화가 발생을 한 건데, 토마스 파티와 조르지뉴는 계약 만료로 나갔죠. 근데 수비멘디 들어왔고 여기에 백업으로 뇌르고르 갖춰져 있고, 라이스를 6번이 아닌 8번, 조금 더 위쪽에 박스 투 박스 형태처럼 후반기 때 잘했던 위치대로 좀 더 위쪽에서 관여될 수 있게 라이스 선수를 배치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웨데고르 선수를 더 수비멘디와 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집중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스날의 경우는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에제 선수까지도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에제 선수는 2선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윙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다 가능하겠지만 아마 이 에제 선수까지 보강이 된다면 중원은 정말 확고한 더블 스쿼드가 될 것이다. 라이스 자리는 메리노도 뛸 수 있고, 메리노의 경우는 또 수비멘디와 레알 소시에다드 때 호흡을 오랫동안 맞춘 사이이기 때문에 메리노 선수가 아마 수비멘디가 오면서 보다 더 본인의 플레이에도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웨데고르와 에제까지 영입이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더블 스쿼드 완성이 되는 아스날의 중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밸런스 좋고 기술도 뛰어나고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수비멘디와 라이스를 마치 더블 볼란치처럼 내려서 4-2-3-1 형태의 경기를 운영하면서 강팀을 상대할 때 아스날의 후방에서의 밸런스를 좀 더 갖춘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비멘디의 영입은 아주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이죠. 드디어 공격수 영입을 거의 마친 것 같은데, 요케레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케레스 선수는 아스날로 정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온스테인에 따르면 5년 계약 기간에 개인 합의를 이미 아스날과 마친 상태고, 요케레스는 나는 무조건 아스날에 가겠다라고 스포르팅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기사를 보니까 로마노의 얘기인데요, 연봉 200만 유로를 요케레스가
포기하기로 했다. 아스날이 원만하게 스포르팅이 원하는 이적료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요케레스가 자신의 연봉까지 깎아가면서 아스날로 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거죠. 사실 요케레스가 지금까지 기사들을 보면 본인의 축구 선수로서의 야망이 굉장히 커 보이고 좋은 팀에 가겠다. 특히 이번만큼은 무조건 해외 무대로 진출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아스날을 본인이 얼마나 드림클럽으로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이 새로운 팀에서 자신이 활약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최근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케레스 선수는 이전에 아스날이 영입하려 했던 또 영입했던 공격수들과 비교하면 연계나 움직임보다는 역시 일단 득점력, 조금 더 직접적인 형태에서 득점을 노리는 이 선수의 파괴력에 조금 더 아스날이 기대를 걸고 힘을 싣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역시 주 득점원이 필요한 해결사가 필요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번 이적 시장 영입할 수 있는 공격수 매물 중 요케레스가 가장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요케레스가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 세시코 선수에게 좀 달려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사로 봤을 때 세시코 선수와는 아무래도 라이프치히가 불렀던 금액과 아스날이 생각한 금액과는 서로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세시코의 영입을 아스날이 철회하고 요케레스 쪽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케레스 선수는 지금 이제 관건은 아스날이 과연 스포르팅과의 구단 협상 과정을 얼마나 원만하게 마칠 수 있느냐인데요. 지금 보면은 아스날이 일단 초기 이적료 6,500만 유로까지는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이제 옵션 1,500만 유로를 붙여서 총액 8천만 유로로 지금 비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포르팅은 6,500만 유로가 지금 아스날이 원래 준비하고 있는 고정 이적료잖아요. 스포르팅은 이 고정 이적료가 7천만 유로까지는 올라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요케레스도 아스날을 원하고 아스날도 요케레스를 원하는 만큼 이 금액 차이는 적절하게 조정이 되면서 조만간 아스날이 요케레스 영입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케레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격수를 비교했던 이전 TMF를 통해서 선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제 마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케레스가 빅리그에서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불안 요소는 있지만, 지금 공격수 매물로 풀려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이만한 매물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백업 골키퍼 케파는 이제 오피셜이 떴고요. 센터백은 지금 발렌시아의 21살 수비수 크리스티안 모스케라 선수를 아스날이 데려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스케라를 데려오고 살리바, 마가양이스의 백업으로 모스케라 선수를 좀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지금 아스날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보면 수비맨디 데려왔죠. 여기에 네르고르도 곧 오피셜이 뜰 것 같죠? 네, 그로 인해서 주전과 백업까지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2선 멀티 자원인 에제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에제의 경우는 지금 구단 간의 협상은 아직이지만 에제 선수의 에이전트와 아스날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에제 선수가 아스날행을 본인이 좀 원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선수 본인이 이적에 열려 있다면 펠리스와의 협상이 좀 변수는 되겠지만 아스날이 충분히 에제 선수에게도 좋은 메리트를 제시하고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공격수 요케레스까지 영입이 될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측면 자원에 대한 보강 여부가 중요한데요. 흥미로운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 윙은 지금 주전이 필요하죠. 오른쪽은 부카요 사카가 있지만 왼쪽은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 모두 상당히 아쉬운 편입니다. 지금 왼쪽 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호드리구 선수를 아스날이 계속해서 원픽, 1픽으로 지금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호드리고 선수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면 아스날을 우선순위로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클럽 월드컵에서 호드리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기회를 잘 못 받고 있거든요. 호드리구가 사실 지금 새로운 감독 알론소가 왔고 이미 공격진의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왼쪽과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선호하는 자리인 왼쪽에서도 밀려나 있는데, 오른쪽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지금 생각보다 알론소 감독에게 중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구 선수를 바라보는 신문 기사들도 이거 호드리구가 왠지 이적을 할 것 같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호드리구의 의중을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적을 하는 것 또한 호드리구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이적을 결심한다면 지금으로서 확률이 제일 높은 원픽의 팀은 호드리구에게도 아스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의 경우는 왼쪽 윙자리 계속해서 호드리구 선수가 집중적으로 링크가 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의 경우는 지금 마두에케 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두에케 선수는 첼시에서도 지난 한 시즌 동안 드리블러로서
계속 좋은 마두에케 선수는 지난 24-25 시즌 첼시 소속으로 좌우 가리지 않고 드리블러로서 측면에서 활약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기복이 꽤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드리블 하나만큼은 꽤 좋은 편이고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볼을 운반하고 상대 수비를 제치는 그런 확실한 옵션으로서 측면에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무리의 기복이 좀 있다는 건데 어차피 아스날은 마두에케를 지금 맥락으로 보면 주전급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카 선수의 백업으로서 기존에 비어있었던 오른쪽인 백업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금 마두에케 선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첼시가 원하는 금액과 아스날이 부르려고 하는 금액에 이견차가 좀 있다라고 로마노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지는 변수이지만 확실한 건 마두에케도 금액만 맞춰지면 아스날행에는 열려있다. 아스날도 말씀드렸던 사카의 백업을 채우기 위해서 마두에케 선수를 노리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마두에케를 왜 노리지? 백업인데도 괜찮나? 근데 마두에케도 괜찮다고 하고 아스날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이래서 이 선수의 영입 작업이 진행 중에 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이 공격수, 미드필더, 윙, 여기에 수비,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전방위적으로 보강에 나서고 있는 이번 이적 시장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스날이 왜 이렇게 영입을 많이 할까요? 역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스쿼드에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아스날의 경우는 선수들의 체력 저하나 부상 등의 이슈로 전반기의 성적을 후반기 때 좀 잃었던 시즌들을 최근에도 겪어왔기 때문에 아마 아르테타 감독과 구단 보드진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선수를 충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간주를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옳은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르테타 감독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은 선수가 갖춰지면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체력적인 부담, 부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모여 있다면 뎁스가 좀 충원이 된다면 그 뎁스도 머릿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백업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충분히 아르테타 감독도 이제는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선발 라인업에도 변화를 주고 유연함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완니엘이나 루이스 스켈리처럼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의 성장, 지난번 회차 때 다뤘던 다우먼과 같은 선수들도 아르테타 감독이 그래도 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신입생들이 대부분 많이 와서 뎁스를 채워주거나 주전을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원이다 라고 간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의 기분 좋은 이적 시장 소식을 영입 위주로 저희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TMF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